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고객 및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발생 19일 만인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최대 관심사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선 고객 간 형평성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SK텔레콤의 주가는 대국민 사과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1.12% 떨어진 53,1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방산주의 주가는 동반 상승을 이뤘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국내 방산주의 주가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갈등도 격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 방산주의 호실적에 따라 국내 방산주의 투자 심리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8.8% 오른 89만 원에 현대로템 또한 6.1% 오른 11만 8,3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리면서 항공주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항공주의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리면서 항공주의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25원 30전 내린 1,380원으로 개장해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또한 50달러대로 내려오면서 항공주의 호재로 다가왔다고 전했습니다. 호재 속에서 대한항공은 7.86% 오른 22,650원에 에어부산 또한 7.09% 오른 2,19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체코 법원이 한국 수력 원자력의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면서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체코 법원이 한수원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 6일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며 7일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체코 법원이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초반 크게 떨어졌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은 낙폭을 줄여나갔지만 각각 1.44% 떨어진 27,300원과 3.33% 떨어진 3,48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 시켜주는 데일리 마켓 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긴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상승폭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 장 초반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낙폭을 좀 키워갔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는데요. 역시나 연휴 사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 2주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던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약세 흐름이 좀 이어졌었고요. 이런 흐름들이 코스닥의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양전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래 쉬어갔던 만큼 이슈들 여러 가지가 산재를 했습니다. 그 이슈들 계속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 강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조선과 방산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러우 전쟁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도 연휴 사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흘러나왔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군사작전을 개시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중소형 관련주들에도 이 중소형 방산주들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강했던 거 대형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죠.
오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후장까지 그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조선 역시나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던 건 이 미국에서 중국 해운사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국내 조선 기업들이 이 수혜를 입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미국과 이 통상 관세 협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난달을 좀 살펴보면은 이 2+2 회의 당시에 정부 측에서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제시를 했는데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트럼프가 언급했던 조선, 이 조선을 카드로 들고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는데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이 캐나다 잠수함 공동 입찰에 나섰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그 규모를 따져보니까 200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33조 원 정도 규모의 공동으로 입찰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파이가 캐나다까지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조선주들의 상승 탄력을 좀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그 상승폭 조금 줄여나갔는데 종목단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스탁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이어가다가 결국은 9%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강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그밖에 항공우주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3%대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사실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 어닝 쇼크 기록을 했지만 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면서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조선 MRO에 이어서 군용기 MRO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모습이고요. 역시나 한국 항공우주가 그 수혜주로 좀 꼽히면서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그밖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줄여나가면서 1.9%대, 1.7%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 그 탄력들을 살펴보면은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장 강했던 또 다른 이슈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사실은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했던 건 원전주였습니다. 이 악재를 좀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요. 이 연휴 사이 또 나왔던 소식이었죠. 체코 법원에서 이 체코 두포반이 원전 수출 계약을 하루 앞두고 서명 중단한다라고 이 제동을 걸면서 시장에서는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9%대 낙폭을 보였고요. 개장 전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무려 14%대 낙폭을 정말 크게 키우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면 우선 2일에 프랑스 전력공사가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보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다만 체코 정부 측에서는 우리 공정하게 했다, 문제 없다라고 입장을 내비쳤고요. 또 안덕근 산업장관 역시 최종 계약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내비치면서 시장에서는 불발이 아니라 조금 연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원전주들 낙폭을 크게 키웠지만 이 낙폭 조금 줄이면서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양전에 성공했던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단으로 조금 보자면 증권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했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최근 대신증권 측에서는 35,000원에서 3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우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가스터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외에 수출을 하는 그 속도도 기존 예상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했고요. 그 밖에도 이 하반기 이 수출에 대한 전망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으면서 이 부분이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 종목들 어떻게 좀 낙폭을 줄여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원전주 살펴보면 BHI 같은 경우도 오늘 낙폭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낙폭 줄이면서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결국은 7%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14%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낙폭을 크게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1% 하락으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한정기술, 우리기술, 우진엔텍까지 낙폭 크게 줄이면서 3%에서 5%대 하락으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는 내일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죠. 바로 데일리 마켓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시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눈, 그리고 또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이제 긴 연휴를 쉬고 왔는데 저희는 처음 뵙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저랑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네. 뭐 잘 쉬셨어요? 저도 연휴 잘 네. 보냈고요. 초면이지만 연휴 네. 잘 보냈습니다. 파트너님도 잘 보내셨겠죠? 그럼요. 이번 아주 길더라고요. 네, 긴 휴가가 맞습니다. 마음에 들긴 한데 또 나오려니까 어렵네요, 이것도. 나오려니까 왜 이렇게 순식간에 갔지? 이런 생각이 들었으실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역시나 좀 시장이 열리지가 않아서 아쉬웠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내일 전략들 어떻게 잘 짜나갈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슈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군사작전 개시. 네, 첫 번째 이슈고요. 네, 오늘 인도와 파키스탄 군사작전을 개시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방산주에도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거 첫 번째 이슈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조금 짚어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방산주들이 움직인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파키스탄하고 인도의 이런 그 군사적 충돌 문제가 실제로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게 예전에도 20세기 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인도와 파키스탄은 여러 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충돌이 굉장히 좀 뭐랄까 양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도는 우리나라에서 K9 자주포를 100대를 먼저 사가고 이 100대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서 또 추가로 100대를 수입해 갔습니다. 그만큼 인도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한테는 아주 주요 고객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 때문에도 시장에서 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을 우리 한국 방산업체들한테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새로운 전략 또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역시나 오늘 강했던 만큼 좀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종목을 좀 가져와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종목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의 종목 첫 번째는 현대 로템, 두 번째 웨이비스입니다. 두 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현대 로템이 조금 더 큰 종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웨이비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중소형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성격이 달라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K2 흑표전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현대로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게 이 방산 쪽 수출이 많이 늘면서 그랬는데 그게 폴란드 쪽 수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대로템이 2단계, 그러니까 2차 폴란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뭐 흑표전차 800대를 현지에서 우리가 이제 중간 단계 이제 모듈이나 또 부품을 수출을 하면 이 폴란드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이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유럽에 판매를 하는 폴란드가 우선 사용을 하고 거기를 허브로 삼아서 다른 동유럽이나 유럽 쪽 국가들에게 우리 흑표 전차를 판매하려고 하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 흑표 전차로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원래 현대로템 자체가 지하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동차라고 그러죠. 이 전동차를 만드는 그러한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차량이죠. 이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였고 작년에는 철도 차량이 한 1% 정도 그 성장성이 다른 그 사업 분야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현대로템에서 이 철도 차량 쪽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큰 수주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모든 사업부가 골고루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올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건데요. 연초에 한 8만 원, 7만 원 정도 했던 주가가 지금 11만 8천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의 주가는 더더욱 그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건 무엇보다도 폴란드 2단계 수출이 성사가 되면 이 폴란드를 허브 삼아서 유럽 전체, 유럽 재무장에 무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로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웨이비스라는 업체는 상장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신규 상장 업체입니다. 하지만 웨이비스는 GAN 그 RF 반도체 칩이라고 해서 이게 갈륨 반도체인데요. 이 갈륨 반도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선통신 장비 속에 들어가서 이 주파수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수요가 먼저 터진 거는 군용 이 무전기나 군용 통신 장비 쪽 이쪽에서 먼저 발생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이 분야가 민간 이동통신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한편으로 이쪽 시장 중에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안티 드론 해가지고 드론을 파괴시키는 드론에 들어오는 이런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서 그 드론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무력화시키는 이런 쪽에 이제 무기를 만드는데 이 회사의 이 반도체 칩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웨이비스는 매출이 매년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웨이비스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생소하긴 하겠지만 공부를 해보시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차트를 그릴 수 있는 그만큼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고 또 여기서 수익성도 굉장히 높은 회사를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웨이비스는 이 인도 방산업체에게 직접 이걸 납품을 해보는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 이제 갈륨 반도체를 납품을 해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확실히 전쟁 상태로 들어간다면 그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 로템이라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방산업체하고 이 웨이비스라고 신규 상장한 업체들 이건 새로 공부를 해보시면 새로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현대 로템과 웨이비스였는데요. 사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 방산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은 안 오르지 않을까, 너무 이미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김태현 파트너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은 업사이드 아직 남아있다. 올해 실적 수주 기대감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긍정적인 전망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웨이비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인도에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이 수혜를 입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웨이비스랑 현대로템 두 가지 가져와 주셨는데 우리 파트너님의 최선호주는 어떤 게 될까요? 평소대로 한다면 저는 대장주인 현대 로템을 선택하겠지만 네. 이번 기회에는 웨이비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웨이비스는 인도의 방산업체에 납품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게 지금 뉴스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먹을 게 있는 종목이 웨이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이 소식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좀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시장도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확실히 입어갈 수 있는 종목이 웨이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웨이비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 준비해 주신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체코 법원 원전 수출 계약 전 서명 중단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체코 원전 관련해서 악재를 좀 소화해내고 그래도 상승 전환한 종목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시장에 좀 우려감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소식들 오늘 이슈로 한번 제가 다뤄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파트너님도 가져와 주셨어요. 사실 이 체코 원전 수주 완전 불발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한번 눌렸으니까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체코가 이 계약을 놓치면 체코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프랑스하고 경쟁을 할 때도 프랑스의 그 가격이 우리의 거의 더블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체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면서도 최근까지도 이런 대형 원전을 만들어 본 한국과 거래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히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체코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원전업체를 선택해서 거기서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일자리도 늘려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싶은 게 체코의 속마음이죠. 하지만 EU권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중심 기업인, 그러니까 중심 국가인 프랑스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장에서 우리 한국 업체들이 요번에 좀 이 체코 법원에 의해서 이 계약이 본계약 하루 앞두고 이렇게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코 법원을 통해서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프랑스 쪽이 어떤 식으로든 발을 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의 이 정세가 좀 불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EU가 움직인다면 우리가 막판에 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 쪽은 우리가 이 체코 원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신한울 원전 3호와 4호가 이제 다시 공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건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대형 원전을 2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만큼 한국의 원전업체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이 원전업체들은 미국의 SMR 업체들에게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소형 모듈러 원전에서도 우리가 건설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한울 원전 3호기와 4호기가 건설을 시작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수익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보장을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익이 나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고 이 SMR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설계만 돼 있지 실제로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SMR 업체들의 이 지분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원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원전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체코 이슈도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원전 키워가고 있고 또 이제 중동 관련한 소식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원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고요. 또 이 SMR 같은 경우도 아직 사실 상용화는 좀 멀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만큼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전주는 어떤 것들 준비해 주셨는지 두 가지 같이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BHI,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 종목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뭐 두 종목 역시 낙폭을 굉장히 줄이면서 마감을 했죠. 그런데 BHI 같은 경우는 양전에도 또 성공을 했습니다. 두 종목 좀 어떤 포인트에서 짚어보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네, 쉽게 말씀드려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의 핵심 기자재인 주기기, 즉 원자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BHI는 원자로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보조기기를 만드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BH가 항상 이렇게 2등, 큰 형님의 밑에 있는 작은 형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BHI가 주기기 쪽에 진출하려고 특히 SMR 사업에서는 이 소형 모듈러 원전에서는 BHI도 이 주력인 원자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BHI의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이고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는 말 그대로 이 업체는 우리나라 국내 뭐 1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두산 에너비티는 이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싸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예전의 주가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한울 원전 3호기와 4호기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를 납품을 합니다. 주기기를 납품하는 독점 회사죠. 그만큼 큰 사업계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신한울 3호기와 4호기가 별 문제 없이 계획대로 그러니까 건설이 돼 간다면 그에 대한 매출이 찍힐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산 에너비티는 원전 쪽에서 큰 사업을 가져가고 있고 또 그 외에 가스터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터빈 발전소 쪽에서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LNG 발전을 하는 그런 발전소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친환경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비티는 또 다른 또 신규 사업으로서 그런 쪽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꾸준히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의 주가도 여전히 싼 것이고요. BH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SMR 쪽에 소형 모듈러 원전에 참여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같은 이 미국의 SMR 업체들, 설계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과 따로 미팅을 가졌고 여기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실질적으로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가 SMR을 건설할 때 BHI가 여기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BHI는 예전처럼 이 큰형 밑에 딸려있는 작은형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제 큰형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BHI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타임입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은 작은 형이 아니다. BHI와 아직은 여전히 저렴하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파트너님의 이 최선호주는 어떤 걸까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는 주력인, 그러니까 큰형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목은 좀 지난 것 같고 무릎부터 상투까지 아주 길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기간이 있고 또 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웬만한 초보 투자자들도 성질만 급하지 않으면 충분히 수익 낼 기회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로 최선호주 꼽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매도는 뭐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매도 전략 가져가는 게 참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김태훈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입장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로 입장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서비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고요. 3772번으로 김태훈 하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니까요.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이슈와 종목들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은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넥스트 트레이드를 통해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현황들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0.3%대 상승폭,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2.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 굉장히 흔들렸던 모습이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3.7%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8%대 강세 흐름 역시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발언에 영향을 받아갔던 모습이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 그룹주들도 약세 흐름 이어갔는데 이 흐름이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오늘 로봇주들 흐름 괜찮았는데 2.9%대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 또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시나 많은 분들이 내일 시장은 또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지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김태훈 파트너의 이 비법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원인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그룹 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불거진 최태원 회장 유심 교체 의혹에 대해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고 유심 교체는 하지 않았다며 해외 출장에 나서는 오는 15일까지 로밍 고객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불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고객 위약금 면제를 놓고는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형평성과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하기 위해 SK텔레콤 이사회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또 달려봐야죠.
자, 5월 달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주변에 봐도 확실히 이제 봄다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낮에는 좀 따사롭다기보다는 좀 덥다고 느낄 정도로 날씨가 빠르게 따뜻해졌습니다. 자,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들의 계좌도 한번 살려보시죠. 자, 오늘은 이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이 각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런 대선 공약들, 이런 대선 공약은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투자자로서 잘 받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TV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지나가는 뉴스를 흘려버리시면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길면 5년, 또 짧으면 요번처럼 조기 대선을 우린 2번이나 치렀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또 경험해 볼 수도 있는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확실히 이런 대선이라는 또 아니면 총선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그 한 달 정도 남겨둔 기간 동안 양쪽에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간에 나오는 이런 대선 테마들은 대선 그 공약들은 테마주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테마주가 말 그대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키고 만다면 굉장히 나쁜 주식이 되겠죠. 그런 종목들은 향후에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또 그 구설수에 휘말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돼서 즉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그 이벤트에서 승리한 사람은 이제 우리들의 세금을 사용해서 재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돈 버는 기업들에 우리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6.3 조기 대선에 대해 좀 살펴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이런 대선 테마들, 특히 이제 대선 공약들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묻지마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이러한 대량 매수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주가를 끌어올릴 때 그 초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망설이다가 일반 투자자들은 마지막에 주가의 끝물이랄 때 그때 뛰어들어서 장대 양봉을 잡기 때문에 상투에 물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선 테마주 같이 바람처럼 부는 이런 강하게 푸시돼서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대선 공약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 테마주가 될 경우에는 향후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입안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구분해서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대선 그 공약들이 테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뉴스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때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 뉴스를 보시게 되면 그날따라 여야 동정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막 이런 그 지역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온 것들 중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실 줄 아는 지혜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자들이 묻지마로 매수가 유입되면 그때는 끝물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때는 주가가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즘 이 5월 달에 주의 깊게 봐야 될 대선 테마주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얼마 전에 한번 그 급등을 나타내주고 오늘도 시장에서 괜찮게 나왔던 AI 홈케어라는 거. 이건 이제 예전에는 원격 진료라고 이런 말로 불렸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잘 살펴보시고 K 컨텐츠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육성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 K 콘텐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창의력이 동반되는 부분이고 청년 실업, 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테마주가 그런 정책이 되겠죠. 그리고 평화경제특구는 남북한 긴장을 완화시키는 쪽이고 북극항로는 우리가 부산항에 가서 이걸 발표했는데 부산항을 통해서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남쪽으로 돌아갔을 때 말라카 해협이나 또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갔을 때보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의 상품을 유럽에 갖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운송료도 싸지고 그만큼 운송료가 싸지면 물건값도 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수도 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의회를, 국회를 옮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이 세종시가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죠. 그리고 기타 오늘 히트를 쳤던 K방산 관련주들, 노인이나 청년 일자리 공약들 이런 것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K콘텐츠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사례를 들어주는 겁니다. K콘텐츠는 원소스 멀티유스 해가지고 이게 하나가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든 K팝이든 드라마든 K무비든 다양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검증된 스토리나 검증된 캐릭터, 검증된 IP를 갖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다른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콘텐츠 종목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K콘텐츠가 진출한 그 수출이 된 그런 그 다른 나라에서는 한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한류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K 상품들의 K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상품에 대한 좋은 인지도, 좋은 인식은 그 곧바로 소비와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대선 공약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화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고 이렇게 정책화가 된 종목들은 말 그대로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에서 수혜를 받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면서 그 수혜를 받고 그러면서 투자자들도 안정적으로 이 매수세를 이런 종목에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련된 뉴스들이 시장에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다가 조정받아서 또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를 반드시 공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선 테마주를 공략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 사업에서 실체를 갖고 있으면서 실적이 우량한 즉 그 컨텐츠가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사업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국내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산업인지를 보시고 그래야만 여기에 정부도 투자를 해줄 수 있고 육성책을 내놓을 수 있고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좋은 그 테마들은 결국 대기업이 참여하게 돼 있죠. 대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시장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곧바로 이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갈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테마,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중에 첫 번째 1위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연간 최다의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인데요.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CJ E&M이라는 회사의 계열사고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올해도 25작품을 만들겠다고 예고를 했고 그 25편의 작품 중에 최소한 4작품은 텐트폴이라고 부를 수만큼 대규모 자금이 들어갑니다. 1분기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우주에서 하는 SF. 이거 같은 경우 1분기 때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 부진이 1분기 때도 계속 유지됐죠. 하지만 이게 1분기 때 대부분의 부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반기 2분기나 3분기, 4분기 때는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1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이 2025년에 올해 25편의 작품을 만드는데 그중에서 60% 이상이 하반기에 방영을 합니다. 그 말은 상반기 중에 제작을 하게 되고 제작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상반기에 대부분 다 비용이 들어가고 하반기 때는 방영을 통해서 회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것과 함께 이제 오늘 하반기 때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한알령 해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이런 드라마가 이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런 쪽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매수가는 51,000원, 손절가는 47,0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6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은 너무 넘어갔네요. 아이고. 너무 넘어갔어. 네, 엔터주 참 기대감이 높잖아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종목은 그 벤처 캐피탈 쪽인데요. 이건 일자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때 그런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벤처 캐피탈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선 공약으로 벤처 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들이 나왔죠. 이런 부분이 이 벤처 기업들을 지금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매수세를 갖고 오는 겁니다.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1세대 벤처고 지금 2,000원대까지 주가가 1,500원부터 2,000원까지 올라온 상태고 이 업체는 얼마 전에 그 투자했던 회사가 IPO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게 수요 예측도 나오면 달바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 화장품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 수요 예측도 통과하고 22일 날, 이번 달 22일입니다. 상장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달바 글로벌이 상장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호회수 이후엔 바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HB 인베스트먼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매수가는 2,000원, 손절가는 1,850원 짧게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3,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HD 현대중공업그룹의 신재생에너지인데요. 이 회사는 앞에서 보시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뭐 말 그대로 현대중공업그룹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 아직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수 쪽에서 전체 매수액의 70%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HD 현대중공업의 계열사를 따라서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해외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수주를 했고 그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 중국산 저가 이 태양광 모듈이나 패널에 대해서 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장이 생긴 겁니다. 그 기회를 이번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파고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에서는 아리백, 대기업들의 아리백 투자라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 태양광 저가 제품들에 대한 고율 관세라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또 이 대선 공약 중에 아리백 산업단지 공약에도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6,500원 짧게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약주 3개 살펴봤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HB 인베스트먼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6월 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까지. 그만큼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임이 분명하고요. 그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따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 세밀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로 접속하시면 공부방 뜨니까요. 같이 접속하셔서 이런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QR코드로 좀 스캔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서비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공부방 접속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데일리 마켓업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 잡아주실 오늘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알찬 정보들 또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꽉꽉 눌러 담아서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 4시에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